이번 스타세이비어 FGT에서 많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인게임도 나왔어. 이게 인게임이야. 턴제 게임이죠. 붕괴 스타레일처럼. 왼쪽에 보이는 캐릭터,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게 턴 순서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스킬이 보이죠. 스킬 뭐 기본 공격이랑 스킬이 2개 있는 것 같고요. 뭐 2배속 있고 자동 전투도 당연히 있고요. 뭐 있을 건 다 있죠. 3D 턴제 RPG다. 그리고 개발사의 전작인 카운터사이드와 희미한 연결고리 외에는 크게 밝혀진 게 없다. 먼저 메인 스토리는 블루 아카이브 혹은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처럼 스테이지를 일정 수치를 밀고 따로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스테이지를 미는 방식은 4인팀을 편성한 뒤 웨이브를 클리어하는 방식이었죠. 턴제, 3D 턴제 게임. 이게 전투 방식이야. 그리고 이 팀의 편성할 캐릭터 레벨업과 스킬 레벨업 재화는 방치 형식 보급과 유저들에게 친숙한 던전 파밍으로 얻을 수 있다. 대략적인 게임 진행은 방치형 게임, 뭐 니케 같더라고요. 수집형 게임에서 캐릭터 외에 장비가 관건일 텐데 스타세이비어는 이와 연관된 부분을 놀랍게도 파워프로식 육성 시뮬레이션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브컬처 유저들 사이에서 우마무스메로 친숙한 그 방식이죠. 캐릭터 인터페이스, SSR 등급, 캐릭터 이름, 뭐 소속, 레벨, 이거는 전투력. 여기에는 한계 돌파가 보이죠. 한계 돌파. 모델링 그쵸? 뭐 나쁘진 않아요. 국산 게임 치고는 꽤 준수해 보인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공격, 생명 방어, 속도, 치명 확률, 치명타 피해, 효과 적중, 효과 저항. 많이 보던 거죠, 여러분들? 예, 뭐 붕괴 스타레일, 뭐 서머너조, 에픽7 이런 데서 다 있는 시스템. 여기에 아까 말했던 이 스텔라 아카이브, 이거를 우마무스메의 육성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거래요. 여기 보면은 뭐 B+, B, D, C, F 이렇게 랭크가 보이네요. 여기에서 육성 시뮬레이션 향기가 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에 등급이 나와 있고요. 뭐 그리고 평가전 참가, 목표까지 6턴이 남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죠. 훈련 1회, 휴식. 이제 우마무스메에서 봤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뭐 훈련을 하면은 이제 스탯이 오르겠죠. 휴식을 하면은 뭐 스태미너가 올라가겠죠. 뭐 컨디션이 좋아지고. 여기에서 스타세이비어의 스토리를 조금 설명하자면 작중 캐릭터들은 공허체들의 침공과 예정된 파멸을 막고자 별의 구원자의 여정에 나선 인물들이다. 어떻게 보면 카운터사이드랑 비슷한 스토리거든요. 유저는 그들을 이끄는 단장이 되고 각 캐릭터와의 이야기를 육성 시뮬레이션식으로 그려낸 것이 여정이다. 보급 작전 같은 건가? 이걸로 이제 스태미너를 빼는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예. 토벌 1회. 여기 있는 토벌 1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몬스터들을 잡는 그런 스테이지 형식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인가봐요. 메인 로비. 뭐 전투, 관리, 본부, 뭐 길드 시스템도 있나봐요. 길드. 상점, 관측이 아마 뽑기지 않을까. 예, 메인 스트림 여기에 있고 이벤트들은 이제 아래에 나오나봐요. 이렇게 180 이거는 스태미너겠죠. 골드, 유로제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FGT 치고는 거의 다 완성한 것 같아. 게임. 맞아, PB에 나오는 거 다 인게임 퀄리티래요. 그래서 PB 사기는 없대. 전에 나왔던 메인 PB 있죠, 그거 인게임 퀄리티 그대로 유지된대요. 그리고 게임 스토리는 전부 풀더빙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주인공을 제외하면 남캐는 없고 역캐만 나온다고 해요. 즉 여정이라는 일련의 캐릭터 육성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캐릭터에 장착할 스텔라 아카이브의 스펙이 결정되고 이를 캐릭터의 장비에서 전투력을 높이는 것이 스타세이비어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죠. 우마무스메를 우리가 플레이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캐릭터의 장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이거를 반복하겠죠, 아마도.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것도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거는 조금 우려가 돼요.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턴제만 있을 때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스타세이비어의 뽑기는 크게 캐릭터 뽑기와 서포트 카드, 즉 아르카나 뽑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설마 이게 아르카나? 아르카나 5개 쓰는 거야? 말달 BM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르카나의 한돌에 대한 압박을 예상했는데 레벨 한도만 돌파되고 스킬 관련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 비교적 부담은 줄였습니다. 다만 캐릭터 돌파나 아르카나 돌파의 효율 같은 부분은 아직 FGT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말달보다는 좀 순하더라도 조금 매울 것 같거든요. BM은 적당히 매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BM이 개판인 카운터 사이드를 이미 한번 겪어봐가지고 이럴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돈 되는 BM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훈련, 1회, 휴식 외에도 중간중간 랜덤하게 이벤트가 발생해서 스펙이 올라간다.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움짤도 이미 나왔습니다. 예, 이게 평가전인가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우마무스메는 훈련을 한 다음에 경기를 뛰잖아요. 스세에서는 육성을 하다가 이제 붕스를 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스킬이 딱 나오고 궁극기를 쓰면은 이런 컷신이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스펙을 올린 뒤에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평가전을 통과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기다. 그 스텔라 아카이브들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캐릭터는 별도로 다른 콘텐츠를 통해 레벨업과 스킬업을 거치며 강적에 대비하는 것이 스타세이비어의 루틴인 셈이죠. 여정을 끝내면 엔딩이 나온다. 브레이크 시스템, 노바 버스트로 끌어올린 전략성. 움짤이 또 나와요. 쉴드를 깎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뜨네요. 각자의 공격 게이지와 속도에 따라서 행동 순서가 정해지고, 에픽7처럼 속도 개념이 있어요. 그 순서대로 일반 공격, 특수기, 궁극기 중에서 하나를 쓰면서 주고받는 방식이죠. 흔히 있는 속성 상성 시스템은 스타세이비어에서도 동일한데 추가 피해나 데미지 감소가 아니라 강인도 수치를 깎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나봐. 적을 브레이크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1씩 쌓이고 이 포인트가 3개 쌓이면 유저 특수 스킬인 브레이크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브레이크를 거는 게 꽤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나오죠. 이외에도 공격을 하거나 적에게 타격을 받으면 버스트 게이지가 충전됩니다. 그 게이지가 일정 수치 이상 모이면 노바 버스트를 발동, 스킬을 강화해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바 버스트를 사용하면 캐릭터의 스킬이 강화되나봐요. 일반 공격, 특수기, 궁극기 모두 대상이 포함되며 캐릭터마다 노바 버스트 효과가 잘 받는 스킬 종류가 다르니 이를 확인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할 게 되게 많네요. 이 노바 버스트 게이지는 아마 맞을수록 더 많이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턴이 유리하지 않고 후턴에도 기회를 주는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스킬이 3개가 끝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있고 무슨 노바가 있잖아. 상당히 어렵고 하드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FGT의 거의 마지막에서는 PVP 건틀렛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건틀렛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 게임도 명칭이 건틀렛이야? 아레나 이런 걸로 하지 않나 보통? 뒤에 있는 배경도 이거 건틀렛 대기 배경이랑 똑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스타세이비어는 실시간 PVP를 도입하면서 꽤나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체험한 랭크전은 픽밴이 있는 실시간 드래프트 픽으로 진행됐습니다. 즉 처음 단계에서 공통 밴을 하고 교대로 캐릭터를 각자 5명까지 선택한 뒤 마지막으로 상대의 캐릭터 1명을 배제해 각자 4인 덱을 완성하고 대전에 임하는 방식이죠. 실시간 PVP에 꽤나 공을 들인 서머너즈워, 에픽7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아울러 전작 카운터사이드가 유금태 대표의 흑역사가 밝혀지기 전까지 가짜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스타세이비어는 처음부터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이거 숙소 같은 것도 있나봐. 이런 감성 괜찮긴 하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그간 3D로 잘 다루지 않았던 체험까지고 적극 동원, 현장에 참가했던 기자들이 전부 다 탄성을 자아냈던 게 생각납니다. 설마 슬렌더 캐릭터가 많다는 건가? 스타세이비어는 농농단을 저격한 게임이다. 근데 이 게임 좀 슬렌더가 많긴 하더라. 게다가 스타세이비어는 이미 일부 상황에서 수영복이 나온 걸 보면 빠르게 스킨도 추가해서 가볍게 꽁냥거릴 부분도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실패율이 뜨네요. 실패율 17%. 스타세이비어는 그 매력과 잠재력이 상당한 게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작 카운터사이드에 비하면 기반이 초반부터 굳건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타세이비어가 FGT 그리고 언제일지는 몰라도
CBT와 출시 그리고 이후까지 여정을 승승장구하며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만 돼도 지금 거의 CBT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미 거의 게임 자체는 완성된 느낌인데 아직 만들어야 할 게 더 많다고 해요. 또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괜찮은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시간 PVP도 이걸 뭐 꼭 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닐까. 라이트하게 즐기려면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좀 재밌게 할 것 같아. 제 취향이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카사를 접을 거냐는 아니고 카사도 계속 할 거야. 자, 정리를 하자면 전투 방식은 턴제, 게임 시스템은 방치형, 장비 파밍은 육성 시뮬레이션, PVP는 실시간 뱀픽 시스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스세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예. 맞아. 스타 세이비어에 카페스트레가 나온대요.